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써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제가 바라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JP모건이 이래저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관련 한마디를 했습니다. 코인이 반감기보다는 거시경제 트렌드에 더 민감하다. 암호화폐가 예전처럼 VC들이 주도하는 생태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위주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기관의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거시 자산이 됐다. 매크로 자산이 됐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 참여는 감소했고 생태계는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더 의존을 하게 됐다. 여전히 구조는 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유동성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투자 기회, 큰 가격의 변동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제는 그 예측 가능한 어떤 4년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거시 경제 흐름에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트는 24만 달러, 3억을 훌쩍 넘을 것이며 여러 해에 걸쳐서 성장할 자산으로 봐야 한다. 그들의 말을 항상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자체적인 해석력이 실은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JP모건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상한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발언을 쓱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지만 JP모건은 지금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전마다 4년 주기에서 그냥 수천 %, 수백 % 올랐다가 이제 마이너스 85% 이것보다는요. 이제 S&P 500 지수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그 지수 연간 연평균 이제 상승률이 대략 8%에서 10% 보시면 되거든요. 그 한 2배 정도 간다.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2배 정도 더 있다.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들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17년식의 상승은 쉽진 않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블랙스완 이벤트, 심지어 쥐도 새도 모르게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 치고 숏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타델 같은 경우 이제 그 SEC에 그 이제 13F 서류 내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SEC에 공지를 할 때 롱 포지션은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숏 포지션은 공지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알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본인들이 발표를 하지 않는 한. 반면에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비트코인과 같은 우량 자산은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성투 확률이 높아져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단, 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점을 잡겠다. 블랙스완 이벤트를 내가 예측하겠다.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이도가 그래서 상당히 높아졌죠. 이거는 사실 예전에 있었던 그 기사지만 이 중요합니다.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채권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물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파생 상품이 비트코인 ETF인데 그 ETF를 기반으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구조화 채권이 출시가 됩니다.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1년 후에 IBIT, 비트코인 ETF가 지정된 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 16%의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다. 어느 가격만 딱 넘어가면, 그리고 30%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는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단 수익에 상한이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30%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죠. 이변이 없는 한 최소 16%의 확정 수익을 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0% 하락을 해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어요. 이런 상품을 왜 출시를 했을까요?
수익률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100%가 올랐다고 해도 예를 들면 딱 캡을 씌워서 최대 50%로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 30%까지는 원금 손실이 없지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가면 손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통 금융에서 뭐 이제 환율을 둘러싼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자산으로 이런 상품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트코인 ETF에 그대로 적용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럼 뭘 의미하냐? JP 모건이요. 비트코인을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살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그냥 현물로 사면 되고요. 이게 좀 불안하다, 이제 뭐 아니면 익숙치 않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것도 싫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원금 손실이 두려운 투자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분들을 제가 볼 때는 타깃으로 할 겁니다.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며 비트코인만으로 만족을 한다? 아니죠. 이더리움만으로 만족을 한다?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솔라나다, XRP다, 뭐 나중에 아발란체다, 뭐 헤데라다 등등등 얘네들은요. 요리로 치면 원재료입니다. 좋은 원재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수백 가지의 요리가 나오겠죠. 그게 뭐다? 파생 상품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비트코인요. 뭐 11월 지금 뭐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6년 만에 최악의 11월을 맞이했다. 내년에 하지만 뭐 상승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17%가 하락을 했고 2019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11월이 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통계치가요.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반반인 거예요. 이것을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믿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가 다 싹 됐죠. 취약한 프로젝트, 뭐 DAT, 기업, 투자, 뭐 이더리움 비축, 아니면 뭐 XRP 비축, 비트코인 비축. 근데 이제 늦게 이렇게 빚내가지고 들어온 지금 프로젝트들, 채굴 기업들 많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내년 시장 전망을 낙관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측이 무조건 이게 맞춰버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맞춰버릴 의도도 능력도 없지만 왜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 외에 뭐 이걸로 뭐 롱을 하고 숏을 걸고 빚을 내서 이런 투자는 저는 일절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도에 상승이 나오고요. 27년도에 하락이 되는 패턴이요. 여기서는 저는 주식과 크립토를 대략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정하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적당한 상승이 나오고요. 27년도부터는 적당한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직 버블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버블이 아닐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고 봐요. 아직 정점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M7 어떤 기업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닷컴 버블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온갖 가능성, 잠재 능력만 보고 그냥 닷컴만 붙이면 그냥 뭐 1000%, 2000% 수십 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실적, 매출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실적 보고서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12월 달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는 좀 더 내리고 뭐 재무부에선 돈을 더 이제 쓰고요. 지출을 하고 연준에서도 언젠가 QE를 할 겁니다. 그럼 돈을 더 이렇게 찍어내는 구조로 가겠죠. 이러면서 내년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가속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그 버블이 발생했을 때, 뭐 일본의 80년대 그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생각하셔도 되고 2017년도 버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채권 시장이나 일반 전통 금융에서는 항상 정크 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B 마이너스, 그러니까 투자 못하는 조금 이제 그 열악한 안 좋은 채권, 그리고 기업으로 치면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이런 채권들이 AI를 붙이면서 옛날로 치면 닷컴만 붙으면 그냥 그 기업이 상장을 하고 그냥 주가가 폭등했던 거죠. 그런 저는 AI도 이런 어떤 그 증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증세는 사실은 뭐 저는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S&P 500 지수로 그냥 얘기를 드렸을 때 한 대략 30% 정도는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좀 너무 올랐나? 라고 이제 좀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을 때 M7, 그러니까 뭐 AI다, 뭐 구글이다, 메타다, 임직원들이 갑자기 자사주를 대량 매각했다 하더라.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왜? 실적이 있고 연준이 계속 이제 뭐 그 킹 왕짱 비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연준도 장악할 거고 상승세가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제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심한가? 이제 인플레 너무 심하네. 이제 거품이 낀 것 같은데라고 갸우뚱하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이제 그러니까 한 30% 주식이 30%지 코인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 이제 유동성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핵심 지표들이 이제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탑 10, 탑 5, 탑 3 뭐 이렇게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숙련된 투자자들은 조용히 빠져나갈 겁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언젠지는 제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 할 거예요. 대략 내년 후반부 혹은 27년도부터 그러면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단 미국의 뭐 S&P 500 그냥 지수로 대략 한 마이너스 한 20%, 30%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그 뭐 마이너스 닷컴 버블처럼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 80%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6년도 상반기에 1단계 상승이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버블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이번엔 다르다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하반부에 갸우뚱할 수 있고 요게 27년까지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 혹은 건강한 침체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28년도에 다시 또 상승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1번 시나리오였습니다. 2번은요. 크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올랐다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요. 그 폭등과 폭락의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견해요. 큰 폭등이 나올 수 있고 내년에 27년도는 엄청난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봅니다. 내년도 봄이나 여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주식과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또 연준에 뭐 누가 바뀐다 하더라. 이제 뭐 AI가 또 실적이 나오고 이제 머니 프린터들 재무부에서 심지어 이제 돈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 근데 큰 상승이 나오면 사실 큰 조정과 하락은 당연한 겁니다. 한 여름께쯤에 이거 너무 올랐나 하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2, 3개월 조정을 거치다가 가을이나 이제 연말 가면서 2차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를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AI 버블론을 일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쇼 커버링,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베팅한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서 오히려 그것을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나 이게 이제 그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그리고 얘기 드렸던 미 연준과 재무부가 2023년도, 22년도 따로 놀았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막 그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을 하면서 긴축을 했지만 재무부에서는 몰래 돈을 은행에 계속 풀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번에는 같은 방향성을 볼 것이다. 왜? 지금 연준 의장이 곧 있으면 바뀝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금융 완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금 살포하겠죠. 그리고 연준이 장악이 됩니다. 왕 비둘기에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돈을 뿌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형식이 뭐가 됐든지. 여기에서 시장의 극도의 포모가 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M 지수, PMI 지수가 지금은 50 밑에서 3년간 밑돌았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50 이하에서 오래 있었던 적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엇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50이 아니고 50 후반, 심지어 60 초반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올해 아니고 지금 내년 하반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유동성이 타고 흘러서 과거 역사에서 소형 주주,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잡주 혹은 정크본드, 그러니까 이제 부실한 어떤 기업의 채권들까지도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실상 의외로 90% 이상에게는 재앙이 될 확률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봐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요. 2017년 생각하시면 되고 코인으로 치면 2021년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때 돈 벌고 잘 탈출을 하셨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금 가격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 생각하시면 돼요. 막 신용 계좌, 빚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포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99%는 다 지금 코인 하락을 보고 있잖아요.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는데 저 때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표보고 분할로 쓱쓱 잘 팔았는데요. 폭등이 나오고요. 분할로 했는데도 그냥 하늘로 더 솟구쳐 버리면 이건요. 사실은 비극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포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거 미리 예행 연습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참았는데 내가 지금 뭐 5년을 참고 7년을 참고 내가 지금 이 돈 벌자고 근데 내 지금 예측이 틀렸네. 그때는 이제 진짜 비극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눈치 게임이 벌어질 거예요. 눈치 게임이란 건 뭐냐면요. AI 주식들 있죠. M7 주식이나 비트든 이더든 솔라나든 XRP든 이 밸류에이션이 맞아? 사람들이 이제는 알 거예요. 아, 이거 가격이 장난 아닌데?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언제 먼저 팔고 탈출하냐? 요 눈치 게임 벌어진다. 뭐 의자 뺏기 뭐 합니까?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몰라서 출입구 쪽에서 우리는 이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근데 또 일찍 팔면 낭패지 않습니까? 요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뭐 그 10월 10일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트윗 그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그거 이제 트리거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적인 원인이 뭐가 트리거가 될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갑자기 음악이 넘치고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어떤 경우가 나올지 간에 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표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척척척 걸어놓고 팔리면 팔린 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들과 굳이 말을 안 섞으셔도 됩니다. 왜? 미쳤냐라고 얘기할 거니까 뻔합니다. 지금 산다? 조롱 들으시잖아요. 그때도 더한 조롱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너 바보니? 너 뭐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너 자정신이 너 코인 공부 많이 했다는데 너 왜 그러고 있니? 조용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어차피 우린 뭐 정답이 없다라고 봐요. 시나리오 1 그리고 시나리오 2 굳이 뭐 제가 뭐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굳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시나리오 2일 확률이 1%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49대 51로 시나리오 2. 더 큰 상승과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나리오 2의 문제점이 뭡니까?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건 좋은데 엄청난 폭락할 때 예전 막 생각하고 본전을 생각해서 이제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손실 회피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대기가 불가능한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인의 엄금, 잡코인을 이미 들고 있다. 그냥 비중을 줄이십시오. 우량 코인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2나 선물은 본인이요, 이제 칼을 정말 그 날카로운 칼 있죠. 그냥 막 종이 쓱쓱함 그 일본도 같은 거. 그걸 내가 뭐 지난 10수년간 다뤄봤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역사와 뭐 예를 들면 팔이 이제 막 그 쓱쓱 나간 칼의 흔적이 있고 이런 분들 하시면 돼요. 칼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 나는 스시의 장인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B2 선물은 극히 경계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팔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팔 때보다는 당연히 살 때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정된 미래가 저 앞에 보입니다. 언제 올지는 제 영역 바뀝니다. 근데 저는 가치 대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연히 뭐 누가 뭐라 하던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미래를 압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데요. 감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믿음을 조용히 키워나가시기에 좋은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2억 원 금융위원장님 있죠. 가상자산 자금 세탁을 엄단하겠다. 트래블룰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데 보낼 때 원래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했는데요. 100만 원 이하까지도 이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 자금 세탁을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는 코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거래소 뭐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가 있겠죠. 100만 원 원래는 이상이거든요. 트래블룰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KYC를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송금도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번 이걸 이렇게 잘못 보내잖아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잘못 가서 실제로 돈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100만 원 이하까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출금을 지금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요것을 감정을 좀 빼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고 봐요. 생각해 보면 해외 거래소랑 서로 이제 오가는 돈들이 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말고요. 나중에 진짜 폭등장이 도래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가두리 양식이 될 확률이 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나친 그 불편과 제약을 이제 일반 모든 사용자에게 가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 높은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외환 시장 변동성을 만드는 주요 대상으로 지목을 했다.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결제 사용이 증가할수록 원화 약세를 불러와서 환율이 높아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은 아쉬운 게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담당자 누구야? 그 사람 뭐 예를 들면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신상필벌 기본적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환율이 지금 높아졌습니까? 뭐 혹자는 지금 뭐 미국의 주식을 많이 샀다 하는데 그러면 뭐 2020년, 21년, 22년도는 뭐 미국 주식 안 샀습니까? 그때 더 많이 산 것 같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일본 지금 환율이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달러고 상대적으로 원화나 엔화가 약세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대비해서 금리는 더 훨씬 낮죠. 근데 돈은 많이 찍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국채를 많이 찍었잖아요. 돈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근데 이게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수요가 널려 있으니까 원화나 엔화는 뭐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주식을 뭐 서학개미 탓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해결책은 뭐냐 얘기를 계속 드렸죠.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거 빨리 입법을 하고요. 그 규제를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스테이블 코인 지금 우리나라 서울 주요 관광지 외국인 장난 아닙니다. 뭐 K 뷰티부터 K 의료 뭐 이제 심지어 K 안경까지 찾아간대요. 이 사람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뿌려야죠. 해외 사용처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핵심은 원화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늘려줘야 이게 짱짱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는 업비트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도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누구들끼리? 선수들끼리. 근데 네가 위고 내가 뭐 2등이고 1등이고 지금 이쪽은 땅덩이에서 이렇게 해서는 지금 승산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합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진 의장은 M&A 한 것은 글로벌을 향한 사명감 때문이다. 송치영 의장 두나무에서는 서클과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들끼리 뭐 누가 1등, 2등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계급장 다 떼고요. 대기업이다. 기존에 내가 잘 나갔다. 기존에 잘 나간 게 제가 볼 때는 디스어드밴티지요. 스타트업이다 할 것 없이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대동단결을 할 때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CBDC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CBDC 발행은 가능하다. 근데 뭐 소매형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지.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찍어낼 준비는 돼 있다. 이게 뭘까요? 우선은 뭐부터 한다? 도매용 및 국가 결제용 CBDC 개발부터 우리는 주력할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방향성은 CBDC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갑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도매 CBDC부터 갈 거라는 거예요. 도매는 이제 뭐 특정 국가나 기관 이런 그 우리 같은 일반 개인보다는 이제 큰 기관 투자자, 은행들끼리 먼저 이것을 이제 그 개발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들, 우리들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는 이거 그래서 금지하는 법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BIS와 IMF는 CBDC를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통제력이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요. 저는 결국에는 소매형 CBDC도 이 지금 얘기 보십시오. 당장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예요.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요.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2번 시나리오에서 엄청난 대폭락이 오면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실직도 했고 투자까지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내 퇴직금까지 날리는 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는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든 그게 기본소득이든 이거 소매냐 도매냐 이거 CBDC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거부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중앙은행 각국의 정부는
이제 뭐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그들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폴리곤 아시죠? 폴리곤에서 5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무려 1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하는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뭐 이제 뭐 메타다, 뭐 월마트다, 우리로 치면 쿠팡 이런 뭐 대기업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게 딱 정해지면 우후죽순으로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우후죽순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폴리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뭐 결제 이거를 놓는 망 지금 서비스를 이제 지금 이렇게 뿌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당연히 호의적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화 수요를 확장해서 국가 통화의 영향력을 더 강화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는 맞습니다. 기축 통화니까 달러는 국가 통화 영향력 강화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통제가 아예 약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타국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을 쓴다 안 쓴다? 굳이 왜 씁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은행 예금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서 얘기 드렸죠. 글로벌 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토큰화한 디파짓 토큰 발행 이게 이제 예금 토큰화예요.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슈퍼 사이클 저는 사실은 확정된 미래라고 봐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산 토큰화가 어떤 망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것이냐. 그 인프라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망의 중요성을 정말 한 100번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은행은 가만히 있겠냐. 아니다. 예금 토큰화를 써서 은행 예금 없어지면 은행의 예대 마진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예금 토큰화를 여기는 추진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좀 지양하겠죠. 안 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월스트리트다, 뭐 빅테크다, 크립토 진영과 여기 이제 친코인 진영, 반코인 진영 있겠죠. BIS다, 은행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은행 체인들, 뭐 프라이빗 체인들, 뭐 예금 토큰화 이거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시총과 거래는 퍼블릭 체인에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퍼블릭 체인이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퍼블릭 체인이 인터넷입니다. 뭐 프라이빗 체인은 이제 그들끼리만 전용 뭐 이제 사설망이라 보시면 되겠죠. 주기영 대표가 최소 3개월 횡보를 예상한다. 내년 초에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온체인 지표는 하락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맞아요.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미 지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는 안 좋다. 동의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거시적인 유동성에 달렸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3개월, 6개월 횡보 약세장 지속될 수 있다. 이거 정확히 몰라요. 얼마나 지속될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 정권이 유동성을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지에 달려서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내년 초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무시하실 배짱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트럼프 정권에서 내년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할까요?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돼요.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본질이에요. 기본질이 뭘까요?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바닥은 언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냐 안 끝나냐. 4년 주기가 맞냐 틀리냐.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몇 프로가 되고 뭐 실직이 얼마가 되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저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유동성은 모든 악재를 뚫고 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낙관론자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과거의 언어와 행동이 뒤에서 얘기 드리지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볼 땐 노골적이에요. 유동성 바주카포를 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년에 하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10월 10일에 이런 대폭락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한다고 취할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린 취하기가 너무 쉽죠. 하락한다라고 절망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조화가 되시면 안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소득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관세 수입이 늘어나서 소득세 좀 깎아도 될 것 같은데 한결같아요. 뭡니까? 세금 인하입니다. 트럼프의 이기, 초지일관, 말과 행동 항상 한결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했고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금리 인하, 돈 찍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연준 의장, 연준 이사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협박하고 제가 볼 때 내년까지도 끝까지 협박할 거예요. 국민지원금을 쏘겠다.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은행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AI와 크립토, 슈퍼가 아니고요. 이제 슈퍼파워,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겠다. 한 번도 본인의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킹메이커들,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하워드 루트닉 장관, 베센트 장관, 피터 틸, 뭐 리플이다, 서클이다, 크라켄이다. 모든 지금 뭐 SEC다, CFTC다, 친코인이 아닌 혹시 정부 관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은 저 JP 모건 편입니다. 저는 이 예측 방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좀 떨어져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돈 있으면 더 줍는 거죠. 다만 비본질인 가격의 엄청난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코인 투자하면서 뭐 20%, 30% 지금 보고 들어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걸요. 그러면 20배, 30배를 보고 왔으면 그 밑으로도 그만한 엄청난 폭락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 막 그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고요. 본질과 같이만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고요. 버티셔야 이기는 게임인데 안 버티기 위한 온갖 이제 뭐 이해는 되지만 이 버티는 게 사실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 제가 뭐 최윤식 님의 그 뭐 미래학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존은 준비에서 나오고 도약은 통찰에서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통찰력이 어디서 올까요? 공부도 당연하겠지만 실은 숱한 실패를 겪어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중꺾마의 정신에서 내가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